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과 그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카카오톡에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여러분들과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을 여러분들 카카오톡 복귀 되는 대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중으로 오늘이 일요일 지금 10시입니다. 올려드리지 못한다면은 VIP 밴드에다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요. 이 친구들이 상승을 반등을 했다가 이거 뭐 원달러 환율인데 뭐 이런 자리를 넘지 않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 예. 다시 또 나스닥으로 가게 된다면 다우산업 이렇게 오른 만큼 다시 또 조정을 또 받았던 이런 그런 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실질적으로 또 올랐다가 다시 또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 이런 자리를 좀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금리 고금리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핵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뭐 금리 인상은 실질적으로 계속된다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주식은 6개월 전부터 선행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처럼 선반영을 좀 받으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부터는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이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뭐 저점이 일단 만들어져야지만이 그때부터는 조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좀 올 것이다라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카카오가 지금 문제인데요. 이 친구들이 뭐 실질적으로 이 수급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예, 이거 지금 보시면 이만큼 들어왔어요. 수급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엄청 들어왔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또 장애가 생겼으니까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나온다 손치더라도 이 47,300원을 이탈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탈을 못 한다면은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또 사야 되겠죠. 예, 또 사야 되는 어떤 분위기고, 만약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또 상승을 한다게 되면 이런 21선이 또 돌파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런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모아 오시던 분들은 뭐 여기에서 한번 부딪히게 된다면은 한번 팔아주고, 뭐 전량 팔아도 좋고 아니면 절반만 팔아가지고 다시 또 이 친구가 부딪히고 조정을 받는 어떤 저점 자리에서 다시 또 매수해서 또 상승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좀 안전하게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뭐 지금 그 5만 원대니까 뭐 10만 원까지는 그냥 푸근하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못 가져간도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만 보셔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금이 좀 많이 투입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인데요. 카카오페이에서 또 애플페이가 나온다라고 지금 계속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33,950원 저점을 깨지 않고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이 친구들도 좀 시장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째 1차는 이 21선을 이탈할 것인지 돌파할 것인지, 예, 그것들을 좀 관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저점이 되죠. 전저점이 저항대가 되는 자리인데 56,900원 이 자리가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예, 돌파를 하게 되면 6만 원까지만 가도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나오네요. 맞죠? 네, 그래서 모아 오시던 분들은 뭐 한 63,900원까지만 가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근데 저는 63,900원보다는 저는 기본 한 10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예. 어차피 이런 친구들은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 올라오기 마련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는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올라왔는데 수익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었죠. 매도 다 하신 분들은 잘 하셨고,
또 추가적으로 뭐 한 9,000원대까지 간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또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눌림이죠. 눌림목입니다. 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쏘면서 이런 어떤 8,100원 저항대를 뚫어준다면은 9,000원대까지는 갑니다. 예, 그렇게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고, 손실 없이 그냥 정리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 일단 추세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넥스턴 바이오도 제가 지금 그 뭐 추천을 드렸는데, 단기로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하자마자 바로 5% 상승하더라고. 예, 5%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잡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끝난 게임이 아니라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급등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 충분히 명심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 KBG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금요일 날 이 친구가 뭐 고가 7.5%까지 상승을 했지만 요런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요, 이 친구는 다시 급등을 한번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히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고, 그린 케미칼 계속적으로 천천히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요, 그리고 1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 한 방에 이런 꺾인다라는 어떤 그림보다는 이 친구가 여기서 뭐 조정을 주고 바로 또 튕굴지 아니면 바로 또 튕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린 케미칼 자체가 이 친구가 이 자리에서 밀려서 이런 저점을 지지해 준다.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또 사야 됩니다. 또 사서 또 상승할 때는 또 팔고 그런 어떤 흐름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양 파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1차 매수하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단 지지 라인에서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우는 어떤 그런 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자,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날 추가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제 거의 10%까지 상승을 했고요. 한 번 더 21선을 돌파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을 챙기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강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았던 자리였는데 시장이 또 밀리니까 이렇게 밀리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 친구는 만약에 상승할 때는 21선을 돌파해서 강하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량 팔아도 좋고 21선 위에서 안착을 한다면은 그대로 보유하고 가셔도, 그리고 또 전고점 저항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CP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탈출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2,435원 요런 자리를 저점으로 잡고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이 친구가 상승할 때 요 21선을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은 절반을 파세요. 파시고 다시 또 조정을 받을 때 절반을 사고 또 상승할 때 절반을 팔고, 뭐 절반을 팔았는데 다시 절반 물량은 이렇게 상승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보유하고 가서 손실 없이 본전까지 정리하시고 가감하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물려있는 종목들은요, 그냥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추가 매수할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50% 정도, 자, 200주를 가지고 있다.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추가 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한 물량만 매도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이 없다면은, 비중이 꽉 찼다라고 한다면 30%의 비중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30%의 비중을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상승할 때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그리고 또 며칠 지켜보다가 저점에서 절반을 또 다시 사고, 또 5% 걸어두고, 맞죠? 상승할 때 5% 팔리고, 또 저점에서 다시 걸어두고, 또 상승할 때 5% 팔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 반복하자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세아베스틸 제주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절반을 매도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21선 위로 안착을 했고 수급이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이 네옴시티 관련주 세아베스틀 지주, 세아 특수강 그리고 한미글로벌 이런 친구들은 좀 괜찮게 올라오는 부분이던데 이제 보시게 되면 뭐 11월 달에 알람코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의 어떤 한국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건설은 거기 보니까 뭐 현대건설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하던데 이 세아베스틀 지주가 이제 사우디 그 합작법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를 좀 지켜본다면은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좀 강하게 치고 나와서 이 22,000원 자리를 돌파해 준다면은 좀 더 보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미련을 가지고 절반 팔고 절반 다시 사세요. 절반 팔고 절반 다시 사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미글로벌을 또 한미글로벌은요 제가 이 친구가 자 우리가 여기서 전량 다 매도하자라고 했잖아요. 자 매도하니까 바로 이 친구가 마이너스 12%까지 저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차트의 어떤 기법으로 본다면요 굉장히 깔끔하게 조정을 받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저가가 마이너스 6%인데 이 친구 세력 들어온 자리를 이탈을 해버리니까 사기가 겁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8%까지 땡겨 올리고 그 다음날도 조정을 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19%까지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어떤 흐름들을 지켜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고점이라서 추천드리기는 사실 좀 싫습니다. 한미글로벌로 우리가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추천드리긴 싫고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조금 더 있다가 잡으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놓쳤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칩, 가온 칩스 이런 것들은요 실질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지하는 자리까지 그냥 내비두세요. 내비뒀다가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하단에서 추가 매수해서 이런 20일 선상을 돌파 못하면 전량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유프렉스는 실질적으로 이거 뭐 수익 좀 챙겨라라고 했는데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프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를 일단 봐야 됩니다. 보시고요. 예. 지금은 또 매도 물량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정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21선까지는 붙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하단 라인에 지지해 줄 때, 상승할 때는 21선을 돌파 못하면, 뭐 절반을 팔든지, 미련 없이 전량을 팔든지, 그렇게 좀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또 힘이 들어왔습니다. 예, 힘이 들어왔고 이 친구가 21선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주면서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 월요일날 한번 지켜보자고요. 월요일날 바로 간다면은 전량 매도 하실 분은 전량 매도 하셔도 좋고 절반 정도는 본인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악질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묶여있지 말고 수익일 때 팔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다른 종목들로 교체하시고 뭐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9월 29일부터 추천드린 단기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손실로 마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좀 따라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어떤 스윙으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정적 발동, VI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안정되면 얼마든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는 많다라는 거 분명히 좀 명심하시고요. 자, 위메이드맥스가 실질적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여러분들한테 항상 보여드렸지만, 뭐 굉장히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까지는 보고 가야 되겠죠. 근데 저 자리를 돌파해 버린다면은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허리 라인 정도만 와도 이런
여러분들 이런 자리만 와도 수익권으로 다 매도가 가능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뭐 상한가 가도 그렇게 크게 기쁘지는 않던데 뭐 힘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월요일 날은 또 미국장이 또 하락을 또 강하게 했습니다. 네, 상승한 만큼 반등 이제 하락을 좀 강하게 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건 GI텍인데 이 뭐 전기차 관련주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혼다 미 배터리 합작법인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의 자리를 보면요. 이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짝꿍댕이 이런데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친구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 21선을 지지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GI텍은요. 이 자리 3,100원 이 자리 3,010원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 번은 급등을 줍니다. 그럼 20%까지 먹겠네요. 만약에 21선 이탈한다면 돌파한다면은 여기까지도 충분히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셔야 돼요. GI텍 계속 째려보고 있었는데 기회를 안 줘서 만약에 뭐 GI텍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서 많이 샀다면 여기까지는 수익이었겠죠. 맞죠? 근데 또 한 번 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뭐 트랙스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듭니다. 예, 쌍바닥을 만들어요. 예.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게 쌍바닥이죠, 이런 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21선 위로 올라온다. 근데 이 친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또 삼봉 하단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 삼봉 하단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 올라간다라고 21선 위로 안착했다라고 하면 따라 붙지 마시고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사서 쇼팅 날릴 때 한번 수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고요. 자, EN 플러스인데요. 예.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뭐 무시할 수 없는 테마이기도 하고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힘이 들어온 종목들, 바닥권에서 힘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1차트 21선이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고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맞죠? 추세를 잘 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 5일선과 10일선이 키스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요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런 매수를 해서 바로 상승을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EN 플러스 요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1차트 21선이 검정색 있죠. 이런 것들을 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면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BG는 21선 지지하는지 보면서 매수 관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린케미칼도 초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이 친구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상장하고 지속적으로 박스권 하락 추세로 와서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어떤 모습인데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7,370원이네요. 지지해 준다면 한번 V자 패턴으로 줄 수도 있고 상승을 바로 한번 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흐름을 좀 관찰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롬바이오란데요. 자, 알티캐스트입니다. 알티캐스트 요 자리 지지해 주는지 한번 보시고요. 지지해 준다면은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고 팔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알티캐스트는 참 사고 팔고 했다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어떤 흐름들이 왔어요. 그러면 절반 사고 팔고 했다면은 벌써 나왔죠. 5%는 취급도 안 했습니다. 10%, 20%, 9%, 10%, 15%, 30%, 20%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절반 사고 팔자라고 했을 때 좀 따라 하셨으면 벌써 수익으로 나왔을 테고 지금은 또 신규로 기분 좋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데 요거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가능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코는 상승할 때 매도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어떤 자리? 요 첫날 상한가 들어왔을 때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여기 가격이 고가가 8,210원입니다. 8,21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를 보면서 추가 매수해서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 신규 매수해서 상승할 때 수익 챙기는 그런 매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DGC라는 건데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또 힘이 들어오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이런 저점 박스권 1차트 하단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사보세요. 네, 사보시고 상승할 때 수익을 챙겨도 되고 이런 고점을 돌파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넥스턴 바이오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고, 자, 코드 네이처 이런 것들도요. 실질적으로 이런 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상승, V자 패턴으로 상승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바닥권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자리에 어떤 저점을 잡아놓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슈팅 줄 때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조정을 준다면은 이 박스권의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탈할 때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27,000원이 되겠네요. 이 자리를 이탈하는데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월요일 날 또 조정을 준다면요. 요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 저점에서 샀다? 그럼 그 다음 날 또 상승을 시킬 수가 있고 뭐 당일 날 바로 단기로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자, 이 자리 27,000원을 갖다가 많이 매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수했다가 27,000원 자리를 갖다가 27,000원 자리를 갖다가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그렇게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화천기계입니다. 화천기계. 이 친구가 여기까지 가서 저항대를 돌파 못했죠. 저항대 돌파 못했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못했죠. 당연히 팔아야 되는 자리죠. 전량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하게 또 하락하죠. 맞죠? 안 팔고 있었던 분들은 또 수익을 또 반납했겠죠. 그러면 자, 지금 이 21선을 이탈을 한다면은 매수는 폈습니다. 종목 다른 거 많은데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21선을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사야 됩니다. 사서 또 단기 급등할 때 수익을 단기로 챙기고 나오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한순간에 이렇게 꼬꾸라질지 몰라야 그런 것들 분명히 유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IMBC라는 건데요.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또 저점을 준다면, 저점 자리를 준다면은요, 다시 한번 사보고 21선 이탈을 커트라인 선으로 잡고 그렇게 천천히 한번 관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유신입니다. 유신과 데모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요. 자, 유신 관련 유신입니다. 유신도 자, 요런 자리 이 전고점 저항대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뭐 겁없이 막 쇼팅 날리는 것보다는 거의 종목들을 보면 조정을 주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저점을 잡아야 되겠죠. 이런 자리를 저점을 잡고 요 자리 저점을 잡고 만약에 지지해 준다면은 한번 모아서 단기 상승 줄 때 수익을 챙겨도 되고요. 이렇게 뚫어 준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데모 똑같습니다. 데모도 자, 유신도 그렇고 데모도 그렇고요. 데모가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데모가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19,000원 자리를 돌파해 주는지를 좀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또 한 사보는 것도 괜찮고, 맞죠? 사보는 것도 괜찮고, 샀는데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컷 하시는 게 좋습니다. 컷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흐름을 관찰하는 어떤 매매, 그게 좋습니다. 자,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전기 배터리 불량 진단 키트 개발 소식에서 최근에 급등을 좀 했는데, 뭐 사실 이 친구는요, 이런 자리 저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줄 겁니다. 그 정도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이젠셀이라는 종목인데 이 바이젠셀이라는 종목도 뭐 월요일 날 요 있죠. 요 꼬리 가격이 얼마냐면은 8,490원입니다. 8,49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사보시고 급등할 때 수익을 챙기거나 추세를 타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남선알미늄입니다. 여러분들 뭐 예전에 이낙연 관련주로 뭐 각광을 받던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 검토 소식에 이제 빛을 테마로 해서 상승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 준다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심히 좀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종목들도 많죠. 예, 뭐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예, 6,670원을 또 저점으로 잡고 7,300원 깼죠. 컷하라 그랬죠. 근데 또 이런 것들도 모아가셨던 분들께서는 또 수익을 낼 수도 있었을 거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뚫고 올라가겠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뭐 사실 이 지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 뭐 할 게 있나요? 이게 뭐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난 방송을 들으셨으면 이런 자리를 수익을 먹었을 거고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도 몇 프로입니까? 상한가까지 갔었네요. 네, 먹었을 거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 17%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거 다시 또 상승할 겁니다. 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뭐 이런 자리들 충분히 저가에 잡고 바로 17% 먹을 수 있었죠. 그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눌림이니까 지금은 또 잡으면 되고 DIC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서 저항대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고 그린케미칼도 제가 한번 모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승을 많이 했고요. KBG 같은 경우에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가능했고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는 눌렸지만 지금 자리 굉장히 좋습니다. 자리 굉장히 좋고요. 평단 조절해 두시고 슈팅 날릴 때 제대로 한번 수익 챙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일사료, 뭐 대주산업, 고려산업 이런 것들은 뭐 방송해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상승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잡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TV 이런 것들도 밑으로 많이 꼬꾸러졌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패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AFW 같은 경우에도 살짝 주다가 흘렀는데 저런 것들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것들 자 한번 HLB 글로벌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잖아요. 사라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상승을 했고 HLB 생명과학도 여기서 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상승을 했고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실질적으로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하고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 전고점에서 부딪히죠. 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 그리고 뭐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사봐라라고 했는데 결국엔 전고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었고 뭐 화천기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맞죠? 예, 소마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린 자리가 여기잖아. 그죠? 여기서 챙겼고 다시 또 지켜보고 있었던 분들은 또 이렇게 힘이 들어온 자리에서 수익을 또 많이 냈겠네요. YTN도 갈 게 없죠. 예, 수익을 많이 냈고 YTN도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AFW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맞죠? 이 방송으로 다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까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고점까지 상승을 했었고 뭐 상승 안 한 게 없어요. 뭐 S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렸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사볼 만한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때 이런 종목들이 이만큼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지 마시고 이 방송 종목들만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흐름을 관찰하면서
제가 사야 되는 자리가 왔다라고 설명드리는 거, 그 자리에 딱 오면 저점 보시면서 매수해서 상승할 때 수익으로 챙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언제 보실까? 카카오톡이 빨리 복구가 돼야 단체 오픈 채팅방 전략방에다가 올려드릴 텐데요.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방송을 챙겨보지 않으신 분들은 늘 힘든 매매를 하실 거고, 방송 매매를, 방송에 대해서 종목을 언급하는 종목들은 지켜보시는 분들, 메모하시는 분들, 꼼꼼하게 메모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매 테크닉이 생기면요,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본인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으로 나중에 돈을 버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종목 선정은 제가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쁘신데 종목을 찾고 연구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다 찾아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어디서 살고 어디서 팔고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셔도 주식으로 돈 버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좀 그렇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월요일날 시장이 밀린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월요일날 시장이 밀리면 또 사야죠 우리가. 예, 또 사서 저점에서 미장이 하락할 때, 우리나라가 하락을 하면 저점에서 사고, 또 그 다음날 상승해주면 상승할 때는 좀 팔아주고, 지속 반복을 하면서 또 단기 매매 치는 그런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언제 올려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밴드에도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카카오톡이 열리면 전략방에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